2026년 1월 13일 밤 텔레비전 화면 속 시계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대한민국 안방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리모컨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신 채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MBN 현역가왕 3.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판의 체온을 바꾸는 간판 프로그램이 한일 대장정의 서막을 열던 순간 전국의 시청률 그래프는 마치 심전도처럼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의 중심에 믿기 어려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대1 데스매치. 자존심이 걸린 무대. 베테랑 현역들이 빽빽이 서 있는 전장 한복판에 가장 작고 가장 어린 존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연. 나이는 11살. 그런데 그 아이가 단 3분 만에 한일전의 판을 뒤집어 놓을 줄 그 누구도 정확히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진짜 전쟁은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수연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능숙하게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비추자마자 시청자들이 먼저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어딘가 낯선 듯 굴러가는 눈동자, 그리고 너무 무서워. 안 찍히려고 딴 데 보고 싶어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긴장과 경쟁자들의 날카로운 숨결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분위기 장악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 귀여움은 앞으로 닥칠 충격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대결 상대 지목. 보통 이 순간 참가자들은 머뭇거립니다.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고 강한 상대는 피하고 싶고 괜히 무모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수연은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본 팀의 최연소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키야마 사키를 콕 찍었습니다. 사키 언니, 너 나와. 이 한 문장이 터지는 순간 스튜디오가 흔들렸습니다. MC 신동엽이 웃음을 터뜨리고 관객이 술렁이고 화면 밖 시청자들까지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반사적으로 되묻게 되는 그 파괴력. 그런데 더 소름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키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자 이수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사키 선배님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장난과 예의, 도발과 존중, 아이 같은 솔직함과 어른 같은 계산이 한 호흡에 섞여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라 상대를 방심시키고 관객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예능 베테랑들도 혀를 내두를 밀당의 기술이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대의 주도권은 이수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 선택. 님이어라. 정희송 작곡, 조항조 원곡. 트로트 애호가들 사이에서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는 요새로 불리는 난공불락의 곡입니다. 높고 어려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곡은 감정의 바닥까지 내려가야 살아납니다. 그리움, 원망, 체념, 그리고 끝내 무너지는 마음의 파편들이 한 줄기 숨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중견 가수들도 감정 표현에 애를 먹는 곡을 11살이 부른다?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별을 알 리가 있나? 흉내만 내다 끝나겠지. 노래는 잘해도 맛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우려는 전주가 흐르는 순간부터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의 구슬픈 선율이 공기를 긁고 지나가자 방금 전까지 장난기 있던 이수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허해졌습니다. 11살의 눈동자에서 세월이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과장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과장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 님이시여, 그 음절이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맑고 고운 미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묵직한 탁성. 어른도 내기 어려운 질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저 작은 몸에서, 저 어린 성대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단지 잘 부른다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이수연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성량이나 음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어이 가시나요? 구절에서 그녀는 말하듯이 툭 던지면서도 끄듬을 미세하게 떨리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처리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마음, 참으려 하지만 새어나오는 눈물의 진동을 음성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이건 기교가 아니라 심리였습니다. 관객의 가슴을 정확히 찌르는 각도로 계산된 감정의 칼끝이었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무대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뒷산의 접동새가 애타도록 우는데 뒤 대목에서 이수연은 정통 트롯의 꺾기와 국악의 식임새를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접동새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음을 꺾어 올렸다가 급격히 내려놓는 그 테크닉은 듣는 이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접동새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듯했고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슬픔의 주파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수연은 소리를 내지르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던 소리를 순간적으로 안으로 삼키며 흐느끼는 듯한 창법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는 사람의 목구멍에서만 나오는 그 질감. 그 참는 슬픔이 오히려 관객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압축이었습니다. 압축이 커질수록 터질 때 더 크게 울리듯 그 무대는 보는 사람의 눈물샘을 정교하게 조율했습니다. 손짓 하나, 고개짓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감정이 실린 미세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일 때마다 체념이 지나갔고 손끝을 펴는 순간마다 미련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뚫고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위험했습니다. 마치 감정의 안전장치 없이 눈길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 없이 들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그러나 그 미끄러짐조차 아름답게 느껴지는 위험한 무대. 손수건 없이는 못 듣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생존 장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더 잔인하게 진짜였습니다. 심사위원석의 대선배들은 안경을 고쳐 쓰거나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심사위원조차 평가를 잊은 듯 눈을 감고 노래를 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현역 가수들의 표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탄식이 터져나왔고 와 소름 돋았어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저게 어떻게 2년차야 라고 했고 누군가는 둘이 다 죽었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방송용 리액션이 아니라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재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가 판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짜 한일전은 점수판이 아니라 얼굴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맞대결 상대인 아키야마 사키. 일본에서도 천재라는 평가를 받는 참가자. 무대 전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이수연의 첫 소절이 지나가고 중반부의 접동새가 지나가고 후반부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하자 사키의 얼굴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일본의 엔카가 가진 슬픔과 한국의 한이 가진 슬픔은 닮은 듯 다릅니다. 엔카가 비오는 골목의 외로움이라면 이수연이 뿜어낸 한은 뿌리째 뽑힌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압도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노래로 상대를 공격한 게 아니라 정서로 상대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관객석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수연의 노래가 그들이 살아온 세월의 아픔을 어루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